자, 일반화학 12번째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자동차에 이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느 점 내림 같은 경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가장 이제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부동액이에요. 여러분들 겨울에 자동차에 냉각수가 얼까봐 우리 부동액 넣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액을 넣는 것 때문에 어는 점이 내려가서 기온이 낮아져도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겨울철에는 자동차의 라디에이터에 부동액을 넣어서 어는 온도를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틸렌 글라이콜이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끓는 점이 높고 또 100도씨에서 거의 휘발하지 않으며 물의 끓는 온도를 높인다. 또한 에틸렌 글리콜을 포함한 함유한 부동액은 여름철에 사용해도 증발하여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 부동액의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용액의 어는 점 내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는 점 내림과 끓는 점 오름 이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총괄성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삼투 현상과 삼투압입니다. 삼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이 빠져나오는 현상들을 보통 삼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은 증기압이 높은 영역, 즉 순수한 물, 그죠? 순수한 물, 저농도 용액에서 증기압이 낮은 영역, 고농도 용액으로 반투과성 막을 통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한다. 용액의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있어요. 파이는 여기 삼투압 파이는 그래서 V분의 RT에서 또는 요 V분의 RT 요게 M이죠. 그죠? MR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고요. 25도씨에서 1몰의 용액의 삼투압은 24.5 at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가 이렇게 여러분 소금에 절여 놓으면 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죠? 또는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게 뭐예요? 플럼 자두 같은 거, 대추 같은 것을 물에 담가 놓으면 다시 탱탱해지죠? 그 이유가 바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예제를 통해서 삼투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도씨에서 50g의 설탕을 충분한 물에 녹여 전체 부피가 1리터인 설탕물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용액의 삼투압을 계산해라. 먼저 용질의 몰수를 계산을 해보면 자 50g의 설탕을 썼다 했잖아요. 50g 나누기 설탕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자 설탕의 분자량은 342.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몇 개의 원소들은 분자량을 알고 있죠. 그죠? 탄소는 12, 물은 뭐 1.008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 보통 그 다음에 산소는 1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6 곱하기 11 더하기 1 곱하기 22 더하기 12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분자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342.3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50g의 설탕을 몰수로 바꾸면 0.146몰이 됩니다. 자, 몰농도 M은 어떻게 구해요? 용액의 부피 1리터분의 몰랄 농도랑 달라요. 용액의 부피 1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녹여서 전체 부피를 1리터로 했기 때문에 이 1리터가 결국은 용액의 부피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1리터를 여기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용질의 몰수
0.146 구했죠. 그래서 1리터분에 0.146몰 해갖고 몰 농도가 0.146 이렇게 나왔어요. 자, 파이는 아까 몰 농도 곱하기 R 기체상수 곱하기 T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도씨에서 했죠. 그래서 0.146 곱하기 0.0821 기체상수 그 다음에 K로 바꿔주는 273 더해준 온도 계산하니까 3.45 atm이다.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자, 이해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액으로부터 삼투압을 계산해낼 수 있다 하는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총괄성으로부터 몰 질량을 계산하는데 아까 우리 어는 점 내림에서 몰 질량을 계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어는 점 내림으로부터 몰 질량을 결정하려면 그 물질을 잘 녹이고 KF가 큰 용매가 필요하다. 이건 KF는 뭐였어요? 어는 점 내림 상수였죠. 그죠? 그 다음에 삼투압은 주로 농도는 낮고 몰 질량이 큰 용질에 대해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성으로부터 몰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0.9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 10.9예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우리 수업 중에 드문드문 예제를 풀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예제를 뛰어넘지 말고 차근차근 해서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10.8도 풀어보기는 했지만 다 빼놓지 말고 차근차근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 예제 10.9는요. 한 여학생이 사이클로헥산이라고 헥세인이라고도 읽고 헥산이라고도 읽어요. 사이클로헥산에 용해된 미지의 고체 뭔지는 몰라요. 1g의 몰 질량을 결정하려고 한다 이랬습니다. 몰 질량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녀는 용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자, 용액에서 용매의 부피는 225ml다. 이랬고요. 어는 점은 6.5도고 어는 점 상수는 20.02고요. 그죠? 몰당이죠. 몰랄 농도당. 그 다음에 밀도는 0.779g/ml다. 이렇게 써요. 그녀는 어는 점 결정 실험에서 용액의 어는 점이 6.188도임을 발견했다. 몰 질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용액의 총괄성 중에서 뭘 이용했어요? 어는 점 내림. 그죠? 어는 점 내림을 이용했고 어는 점 내림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몰랄 농도예요. 그죠? 몰랄 농도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지만 킬로그램 용매당 그죠? 당 몰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밀도라는 값을 준 겁니다. 여러분 킬로그램으로 용매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용매의 부피 225ml 좋죠? 밀도 좋죠? 네,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는 점 내림 그죠? 어는 점 내림 용액의 어는 점이 6.188도였다 이랬어요. 그래서 델타 TF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현재의 이 용액의 어는 점은 6.5도라고 했어요. 자, 델타 TF는 용매의 어는 점 빼기 용액의 어는 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용매의 어는 점 6.5도
빼기 용액의 어는 점 6.188도 했더니 델타 TF가 0.32가 나왔습니다. 자, 델타 TF 나왔으니까 델타 TF는 KFM이라는 식에 의해서, 그죠? 앞에서 우리 했었잖아요. 델타 TF는 KF, 이건 뭐죠? 어는 점 내림 상수 곱하기 M 몰랄 농도입니다. 어는 점 내림 상수 얼마? 20.02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몰랄 농도는 0.32 TF 계산했으니까 0.32 나누기 20.2 해서 0.16이 나왔습니다. 자, 이 몰랄 농도에서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몰 질량을 구해야 됩니다. 몰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서 나온 몰랄 농도의 식을 쓰면 되죠. 먼저 용매의 킬로그램을 구해야 돼요. 용매의 질량.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용매의 질량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부피, 용매의 부피 225ml에다가 물 곱해요. 밀도 0.779 곱해줍니다. 그러면 지워지고 뭐가 남아요? g이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건 킬로그램이었어요. 그죠? 네, 킬로그램. 그래서 나누기 1000에서 그램 지워지고 킬로그램이 남습니다. 그래서 용매의 질량은 0.175kg으로 부피로부터 밀도를 이용해서 계산해냈어요. 그죠? 다음 용질의 몰수로 다시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용질의 몰수는 질량 나누기 용매의 몰 질량을 해야 되죠. 그죠? 몰 질량. 몰 질량.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몰 질량은 질량 나누기 몰수. 이렇게 해줍니다. 질량 나누기 몰수. 그래서 여기 몰랄 농도에, 그죠? 몰랄 농도를 가지고 용질의 몰수는 몰랄 농도 곱하기 용매의 질량 해서 질량을 곱해줘서 몰수를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몰 질량은 3.6 곱하기 10의 제곱, 즉 360g이 됩니다. 자, 이해가죠? 조금 여러 단계를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는 점 내림 값을 구하고요. 두 번째 몰랄 농도로 바꾸고, 세 번째 용매의 질량을 구해서 그 다음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이 몰수로부터 다시 몰 질량을 구한다. 이 단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해질의 총괄성입니다. 앞에는 우리 비전해질의 총괄성이었고요. 지금은 전해질의 총괄성인데, 전해질은 비전해질과 좀 다른 게 뭐냐면, 비전해질은요, 용질이 용매에 들어가도 그냥 물에 섞여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전해질의 경우에는 이온으로 나눠지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사실 몰수가 전체 물질의 몰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비전해질과 전해질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전해질의 총괄성은 똑같이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입자의 수가 이온화되기 때문에 입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총괄성의 영향이 더 커진다. 비전해질보다 전해질 용액은 총괄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전해질에서 델타 TF 어는 점 내림의 경우에는 1.86 곱하기 M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죠? 1.86 곱하기 M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전해질의 경우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더 붙으냐? I가 하나 더 붙었어. I.
얘가 하나 더 붙었어요. 얘가. 자, I는 뭐냐 그럼? I는 용질 1몰당 이온의 몰수와 거의 같다. 그래서 거의 이온의 몰수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염화소듐 NaCl 소금이죠. 소금이 물에 녹으면 우리 잘 알다시피 용액이 이온화 되잖아요. 그죠?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데 각각 1몰씩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해질이 용해되면 이온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각 이온이 1몰씩 있어서 NaCl 같은 경우는 토탈 2몰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aCl 왜 이렇게 이게 오타가 많은 거예요? Cl2예요. CaCl2 염화칼슘은요 CaCl2인데 얘가 이온화되면 Ca가 2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2 플러스로 되는 칼슘 이온 1몰과 1 마이너스가 되는 Cl 이온 2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몰수를 더하면 1몰과 2몰을 더해서 총 3몰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I가 3이 됩니다. 그래서 3을 곱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I는 이온 주변의 영향으로 예측한 값보다 항상 작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실측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온의 몰수로 그냥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자, 예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비전해질의 그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림과 같은 총괄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전해질은 이온의 몰수만큼 그 값이 증가한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KNO3 질산 칼륨이죠. 질산 칼륨과 Cr 크롬 NO3의 3 질산 크로뮴의 0.2몰 수용액에 대한 어는 점을 예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I는 1몰의 전해질에서 생성되는 이온의 몰수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KNO3가 용해되었을 때 I를 한번 구해 볼게요. KNO3는 물속에 들어가면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럼 N과 또 3개의 O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고 K 플러스와 NO3 이렇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각 1몰이기 때문에 I는 얼마 돼요? 네, I는 2가 되죠.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리 식에다 대입하고 바로 풀 수 있죠. 델타 T는 I, KF, M이니까 I, 2 곱하기 KF, 그죠? 1.86 하고 몰농도 당이니까 몰농도 얼마예요? 0.2몰 이렇게 0.2몰 그래서 0.7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는 점은 T0 빼기 TF니까요. T0는 물이니까 당연히 0도죠. 0도 빼기 0.74도 그래서 마이너스 0.74도가 KNO3 0.2몰의 어는 점입니다. 그죠? 다음으로는 질산화 크롬을 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질산 크로뮴의 I를 구해보면 얘 질산 크로뮴이 어떻게 이온화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크롬은 3가 이온이니까 3가 이온으로 하나 나오고요. 질산은 여기 3개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3개의 질산 이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질산 크로뮴은 I 값이 3 더하기 1 그죠? 여기 1 그래서 3 더하기 1 해서 I는 4가 됩니다.
그렇다면 델타 TF는 I, KFM이니까 I가 4가 되겠죠? 4 곱하기 1.86 상수 곱하기 몰수 이렇게 하면 1.5도가 되고요. 다시 TF 어느 점으로 바꿔주면 0도 빼기 1.5도 하니까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2몰일 때는 마이너스 0.74도지만 4몰일 때는 몰수가 2배 늘었잖아요. 약 2배인 마이너스 1.5도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몰수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 가나요? 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비전해질의 경우에는 몰수로, 전해질의 경우에는 몰수에다가 이온 몰수를 곱해준다. 네. 자, 정해질의 총괄성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해질의 총괄성이 이상적인 값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있다. 자, 그럼 벗어나는 이유는요. 정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용액 내에 한 이온은 같은 전하가 아닌 반대 전하,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이온으로 둘러싸이는 경향이 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 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으로 둘러싸이는 마이너스 이온이 또 플러스 이온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온들은 이런 이온 분위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온 분위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둘러싸이는 거를 이온 분위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용질 입자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온이 총괄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전해질 분자보다 다소 덜 효과적이다. 그래서 당연히 이온화된 몰수 때문에 더 증가하긴 하지만 비전해질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같은 몰수가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전된 이온들은 서로 강하게 끌어당겨 이온 쌍이라는 것을 또 이뤄서 독립된 화학종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해질의 총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좀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전해질의 총괄성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몰의 옥살산이라고 되어 있어 H2C2O4라고는 하는 옥살산 수용액의 어는 점은 21.12도이다. 다음 중 옥살산이 물에 녹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옥살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면 H2C2O4가 이온화되지 않고 H2C2O4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비전해질 특성으로 있는 경우, 얘는 그죠? 전해질 특성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전해질이긴 하지만 얘가 H가 하나만 떨어져서 있는 경우, 그래서 H 플러스와 HC2O4 마이너스 형태로, 그래서 I가 2가 되는 형태로 1몰 1몰이니까요. 그죠? 이런 형태로 이온화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옥살산이 H가 2개 다 떨어져 나와서 H가 2개, 그 다음에 C2O4가 하나, 그래서 I가 3과 같이, 그죠? 3몰로 작용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수용액의 어는 점을 측정했더니 21.12도였어요. 이 어는 점 내림을 가지고 어느 형태로 녹아져 있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죠? 네,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는 점 내림이 21.12도라고 했으니까 어는 점이 델타 T를 구해보면요. 0도씨에서 1.12도
또 이게 21점이네요. 요것도 아니네요. 그죠? 네, 1.12도를 빼주면 예, 플러스 1.12도가 되죠. 그래서 델타 T는 1. 얘는 1.12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KM은 1.86이니까요. 어느 점 내림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0.5몰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I가 대충 1.2 이렇게 나오지. 1.2. 우리가 델타 T는 요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요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델타 T는 전해질에 그죠? 델타 T는 I 곱하기 KF 어떤 점? 몰 농도 요식에서 요 I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K, F, M 이렇게 식을 I를 기준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해되는 이온의 몰수가 1.2몰이에요. 그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하지만 요렇게 이온화되는 것보다 이 형태로 이온화되지 않는 요 형태로 있는 게 1.2는 1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로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식 1이 1.2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어느 점 내림을 가지고 이온화 몰수를 구해서 이온화되는 이온 몰수를 구해서 얘가 어느 정도로 이온화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0장을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장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